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업비트하고 빗썸의 상장이 지금 되면 안 된다라는 이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상장하면 안 될까요? 상장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좀 커뮤니티 방에서 발언을 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좀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코팍스의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뀐 것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 금융당국 승인까지 받은 거고요. 당분간은 소유주만 바이낸스 운영은 코팍스 구조일 텐데, 이게 코팍스가 사라지고 바이낸스 코리아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저기에 파이코인 하나만 상장 좀. 요즘은 주식 텔레에 코인 정보도 많이 올라오네요. 코팍스가 바이낸스 코리아가 된다면 글로벌 바이낸스의 파이 상장은 일단 되는 건 확정적으로 보게, 바이낸스 코리아의 파이가 상장되는 것도 확정에 가까워지겠지요. OKX나 비트겟에 파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바이낸스의 파이가 올라가는 건 국내 거래소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건, 상장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상장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 빗썸 이상한 잡코인도 상장하던데요? 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이걸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파이코인 이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거래소라든지 금융당국의 인식. 어쨌든 파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무리 우리가 파이 외친다 하더라도 파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아무래도 그런 인식들이 아직 박혀 있는 게 좀 있고요. 두 번째, 상장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코어 코인 사례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상장하고도 남았을 코인이에요. 느낌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코어는 빗썸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어가 맞아요. 구 사토시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파이 이후에 무료 채굴 코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걸 사토시 코인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스캠 어드바이저 점수에서 1점을 받은 뭐 그런 코인이라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 메인넷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코어라는 이름으로 또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에도 이렇게 상장을 했던 뭐 이런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빗썸 거래소에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코어 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메인의 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상장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파이 코인 자체가 빌드업이 되는 건데, 상장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파이도 하겠지만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막 거래하면 코인 주고 그런 거 하다가 6개월 뒤 차트 보면 저 아래 가 있어요. 또한 국내 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비추는데, 저는 이럴수록 국내 거래소 상장은 늦춰줘야 된다고 봐요. 결국 설거지가 돼요. 그럴까요? 했고, 동의합니다. 리에이스님께서도 가끔 다뤄주시는 고래지갑도 저는 거래소 측, 아마 바이낸스 글로벌이 가장 유력하겠지요. 상장 준비 지갑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처럼 코어팀과 거래소 사이의 조건 조율이 이렇게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좀 더 내려보면은 제대로 갖춰서 상장한다면 모를까요? 리에이스님 말씀처럼 저도 현 상황에서 국내 상장부터 먼저 가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라고 얘기도 해요. 보면은 바이낸스 글로벌로 볼 수도 있긴 하겠군요. 저도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거래소라고 보기에는 극히 일부의 이유 중 하나긴 해요. OKX 거래소가 정말 파이를 버렸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든다. 그렇다고 코어팀 지갑이라고 대뜸 말하기에는 공시 하나 없이 갑자기 숨겨놓고 운영했다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욕먹을 일이다. 혹여나 갑자기 소각이오 라고 하면서 띡 발표해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떡상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생겨요. 여태까지 업비트 빗썸에 상장되었던 신규 코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그 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UX링크가 해킹 이슈 터지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뮤라는 코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여러분들 신규 상장되고 몇 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그 가격들을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 그 결론이 딱 나올 거예요. 느낌이 딱 오게 됩니다. 정말 펌핑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펌핑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낸스 단독으로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국내 동시 상장을 하는 상장빔을 쏜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펌핑이 되는 게 일반적인 코인들 사례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좀 봐야 돼요. 바이낸스가 정말 단독으로 상장을 했을 때는 그런 펌핑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국내 글로벌 국내 동시 상장을 하면 상장빔을 쏜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펌핑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이런 코인들 사례예요. 반은 지갑이 아니라면 차라리 소강 예정 물량이면 말씀처럼 비난은 좀 나오겠지만 좋겠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에어드랍 있죠? 그 거래소에서 뿌리는 에어드랍이요. 그 코인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이거면 진짜 떡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바이낸스 지갑. 의혹 제기는 여전히 있겠지만 코어팀이 조용히 진행했던 게 이것이다 말하면요. 자, 상장 코인들은 결국 마케팅으로 뿌리는 물량들이 있고 그 물량들이 극히 일부분이라 한다면 해외에선 이미 가격을 올려놓고 시작할 때 팔 때 상장 직전에 가격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저도 조정하면서 에어드랍 물량을 팔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건 좀 꿀팁이긴 한데요. 비트 거래소에 신규 코인이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신규 코인 상장을 하고 가격에 막 호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보통 막 위아래 위아래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최소가에 걸어놓고 여기에 시장가로 던지게 돼요.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순간적인 상장했을 때 움직임들은 정 위아래로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로 웬만하면 던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일단 비교해. 일단 최소가 시장가로 던지면 이거 사져요 보통. 안 사지지 않거든요. 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고 좀 비교해서 코인 마켓캡에 이제 거래소에다가 검색해서 비교해가지고 대충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걸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에어드랍 물량도 사람들은 950원 근처에 걸어놨는데 저는 이제 해외 가격 보면서 1100원이면 팔리겠다 해서 걸어놨어요. 이게 이제 1200원에 걸어놓을까 하다가도 1100원쯤에 걸어놓으면 안전하겠다 했는데 바로 이게 매도가 됐어요. 최근에 상장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외 가격하고 계산하면 싹 제대로 팔리긴 해요. 에어드랍 물량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 가격들을 보시면 알 거고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쭉 상장 코인들 관찰했던 사람으로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가격이 무조건 떡상하는 것은 이 보장이 0%에 수렴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여나 파이코인이 국내에 상장이 되어서 그 가격으로 펌핑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한국인들만의 그런 코인이 될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고요. 자, 우리나라 파이오니어들 보유 물량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 업비트나 빗썸을 지금 상태로 오면 매도 폭탄만 나와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 진입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제가 좀 장문으로 쓰긴 했는데 자, 결국에 파이코인 짭퉁이라고 불리며 온갖 비난은 다 먹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코어코인 구사토시도 빗썸 상장됐다고는 하지만 가격을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파이코인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진짜로 파이코인만의 이런 특별함 이런 걸 내세울 것 같으면 그나마 인원수 유저수인데 이런 인원 유저수가 유지가 되려면 기록적으로 봤을 때 6천만 명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전에 이 두 분 나그네님하고 푸른안개님이 이제 iOS 2022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던 거 이런 거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사실 파이코인은 다르코인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빌드업들이 분명히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결국에 가격이 좋지 못하게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무료채굴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코인 자체가 현재로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쓸데없는 코인이다 말하면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 펌핑 그리고 앞으로의 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대출까지 땡겨서 이 현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지금 파이는 가격이 순차적으로 레벨 다운을 당하니까 신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더 내려가면 사면 되지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거래량도 줄고 거래대금도 줄어드니 상승 탄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최초 코어팀과 특별하게 이야기했던 OKX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OKX에서 물량이 빠지는 현상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물량이 빠지는 걸 누가 계속 받아먹고 있는지 그 랭킹 1위 지갑의 움직임 사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그 지갑이 정말 투자자의 목적에서 모아가는 거라 뭔가 파이가 정말 잘 됐다 생각하면 1달러만 가더라도 그 사람은 졸업일 테니까요. 근데 개인 물량으로 살 수 있는 돈이라 보기에는 다들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걸. 그래서 ISO 2022 이건 되게 전 ISO 2022 근데 여기까지 버티는 데 시간이 상당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결국에 업비트 비썸이란 이런 국내 거래소 하려고 한다면 KYB로 연계가 되어야 함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트래블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파이는 현재로서 파이만의 지갑을 갖다가 연결하는 이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느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KYB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다른 거래소하고 막 연결되어 있긴 해. OKX. 이런데 여러분들 추적 자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네트워크 지갑들은요. 그 블록체인 안에서 검색하면 제대로 된 뭔가 이런 정보가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큰 틀에서 얘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정말 뭐 예쁘다고 해줄지는 또 몰라요. 왜냐면 얘 자체가 컨트랙트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KYB 개념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래소나 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똑똑똑 해가지고 노크 해가지고 우리 KYB 할 거예요. 파이 그래? 우리가 심사해볼게.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파이가 이렇게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거 국내 거래소에 대한 네트워크 이해 차인데 여러분들 입출금할 때 네트워크 선택하는 거 있죠. 거기서 파이는 네트워크 선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약 주소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뭘 선택해서 출금 자체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뭔가 타 네트워크하고의 이런 연결성, 이런 연결고리가 현재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클레이튼 있죠, 클레이튼. 클레이튼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비트에서 클레이튼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클레이튼 자체, 우리가 카이아라는 그 코인 자체가 상장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을 건데 그건 그냥 의혹 제기일 뿐이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루는 건데 파카가 아니라 진짜 파이를 제대로 바라본 사람이면 이런 부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코인 상장하면 좋다 좋다.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무조건 파이 만세, 파이 GCV 외친다고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리스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 오르신 말씀인데 사실 말씀 주신 네트워크 지원이나 KYB는 코어팀과 거래소의 상호 니즈만 맞으면 저도 이게 공감해요. 상호 니즈가 맞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발행도 없는데 무슨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메인넷이 아니다 주장하고 아직도 테스트넷이다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어야 다른 지갑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KYB가 저렇게 질질 끌리면서 한 개, 두 개밖에 추가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죠. 막말로 저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요새는 코인 발행하는 거 크몽에 맡기기만 해도 하루면 코인 발행 다 해줘요 여러분들. 거래소 상장이요? 돈만 주면 다 해줍니다. 국내 거래소는 더욱이 빡빡해서 통상적으로 해외 거래소가 여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고 굉장히 극소수만 국내 거래소는 지원을 하고 우리가 김치코인이다 한때 했던 클레이튼, 제가 아까 말했던 클레이튼은 이 거래소에서 업비트 거래소는 엄청나게 빡빡하게 여겼던 이유도 있어요. 물론 이게 파이와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오케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에는 상장 체크리스트에서 결국에는 맞춰가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이가 현재 많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저도 이제 파이의 국내 거래 상장은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가장 빠른 길이 반행 글로벌 상장 이후에 반행 코리아 리브랜딩 이후에 반행 코리아 상장이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내 상장은 가격, 가치, 방어 측면에서 엄청난 리스크다 봅니다. 저는 코팍스가 바이낸스 코리아의 리브랜딩 자체는 이미 확정이라 보기에 단 그 시점이 언젠기가 그게 관건이다. 글로벌 반행과 바이낸스 코리아 간의 오더북 공유 이것도 저는 결국 허용할 것이라 보지만 일단은 안 된다고 보면 반행 코리아는 결국 글로벌 반행에 상장 중인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 안 된 코인들을 다수 상장시켜 이슈몰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도 안 한다면 솔직히 반행이 코팍스를 인수한 이유가 없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로 벌 거냐 그런 말씀인데 맞아요. 이게 약간 낙관적 음모론 쪽으로 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팍스를 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끌고만 가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코팍스에서 가장 먼저 상장할 가능성들도 상당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제가 좀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만 딱 국한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에 국내 거래 상장하면은 얘는 가격 더 떨어져요. 가치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다 싼 가격에 살라지 누가 비싼 가격에 살라 하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뭐 다 좋은데 파이도 뭔가 코인 자체로 값어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